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오늘은요, 다항식의 나눗셈 세 번째 시간으로 조립제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의는 생각해볼 거리를 선생님이 두 가지를 준비를 했고 그 뒤에 조립제법을 적용한 문제풀이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도 한번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7강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볼 주제는요, 조립제법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 6강에서 조립제법 하지 않았었나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 플러스 알파 붙여놓은 거 보이시죠? 오늘은 조립제법 두 번째 시간으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조립제법은 언제 쓰는 거였냐면요, 이 제법이라는 게 나누는 방법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었죠. 나눗셈을 할 때는 나누는 수, 그쵸? 나누는 수도 필요하고 나눔을 받는 수,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일단 다항식 px를 뭘로 나눌 때만 쓸 수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어떤 거랑 어떤 걸 우리가 궁금해하죠? 그렇죠. 목과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6강에서는 어떤 거에 대해서 했었냐면요, 1차식 중에서도 x-알파로 나누는 1차식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립제법에서 어떤 걸 썼었냐면 이 px의 이 친구의 개수와 x 빼기 알파로 나눴으니까 여기서 알파라는 요 숫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사용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번 강의에서는 어떤 1차식에 대해서 볼 거냐면요, 1차식이 자, 이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 경우도 있다고 했었는데 어떤 경우냐면 ax 빼기 b 꼴로 돼 있는 이런 1차식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번 같은 경우는 x 빼기 알파고 이때 알파를 사용을 하잖아요. 이 알파는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 식에다가 넣었을 때 0이 되는 꼴이죠. 자, 여기 x자리에다 알파라면 알파 빼기 알파니까 0, 요런 알파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2번에서는 ax 빼기 b니까 x자리에다가 뭐를 넣으면 0일까요? 그렇죠. 여기다가 a분의 b를 빼면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알파 역할을 해주는 친구가 a분의 b가 될 거예요. 자, 요것도 같이 한번 잘 기억을 해보면서 밑에 생각해보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는 강의는 지난 6강에서 조립제법에 대한 이해를 완전하게 다 했다고 가정되는 친구들만 조금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옆에다 카드를 띄워 놓을 테니까 조립제법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6강을 참고하시고요. 우리는 6강 내용을 잘 알고 있다 하는 상황에서 7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생각해보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문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다항식을 어떤 1차식으로 나누고 있을까? 이렇게 써있죠. 자, 밑에 선생님이 이렇게 나눗셈을 한 것처럼 보이는 이 조립제법의 일부를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거를 보고 우리가 식을 복원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식을 어떻게 나눠서 몫은 어떻게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사실 예를 보면 우리가 다 읽어낼 수 있죠.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맨 왼쪽에 있는 숫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왼쪽에 있는 이 2분의 1을 봤을 때 얘를 보고는 뭐를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이 친구는 나누는 수를 생각할 수 있죠. 나누는 수가 뭐였다? 얘가 알파 역할을 하니까 x 빼기 2분의 1로 나눠졌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노란색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얘가 알파 자리죠? 알파? 위에서 우리가 했던 그 알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첫 번째 줄에 2-1, 4, 1 여기 써있는 거를 한번 봅시다. 이 친구들은 뭐를 의미를 하나요? 이 친구들은 원래 식이 어떤 식을 나누고 있는가, 그 다항식 px를 얘기를 해주고 있죠. 지금 숫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몇 차? 하나 줄인 3차다. 그래서 x세제곱부터 옆에다가 이렇게 x세제곱, x제곱, x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 더해주면은 원래 다항식 px를 구할 수 있다. 2x세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목과 나머지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몫이랑 나머지는 뭐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니은자 밑에는 2, 0, 4와 3이 각각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몫이랑 나머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지표죠? 자, 그러면 204 여기서 이제 몫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몫은 어떻게 돼요? 숫자 몇 개다? 숫자가 지금 3개니까 3 빼기 1에서 2차. 그러면은 x제곱부터 하나씩 붙여줘가지고 더해주면 되겠죠. 몫은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4인데 0x는 우리가 쓴다 안 쓴다? 잘 안 쓰니까 0x는 빼고 그냥 바로 플러스 4 붙여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3이다. 여기까지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밑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항식, 어떤 다항식? 이 위에 있는 이 px, 이 친구를 얘로 나눠서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 이런 상황이죠. 그냥 그거 말로만 써줄게요. 자, 생각해보기 1에서는요. 우리가 주어진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복원을 해보는 경우였죠. 자, 그 다음에 생각해보기 2에서는요. 두 가지 상황을 줄 건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어떤 거를 볼 거냐면요. 두 개의 나눗셈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몫이랑 나머지를 구해보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일단 1번이랑 2번 문제를 한번 주의 깊게 잘 봐주세요.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은 어떤 식이 딱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나누기 x-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자, 다항식 px를 1차식 x 빼기 알파로 나누는 꼴이기 때문에 뭐를 구해주면 돼요? px의 개수랑 여기서는 알파를 이용해가지고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몫과 나머지 쉽게 구할 수 있었죠. 자, 그럼 px의 개수 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하나씩 가지고 오면은 2랑 마이너스 1, 4, 1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해당하는 알파 값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바로 어떻게 해주면 돼요? 2분의 1 쓰고 니은자 크게 그려가지고 2, 마이너스 1, 4, 1 이렇게 쓰고 이제 조립제법을 쭉쭉 시작해주면 몫과 나머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2번 문제도 한번 보니까요. 2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2번도 자세히 본 친구들은 알 수 있겠지만 이 앞에 있는 식이 똑같죠? 자, 방금 우리가 1번에서 봤던 이 식과 2번에서의 이 식, 나눠지는 식이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누는 수를 비교를 해보면 나누기 2x 빼기 1이라고 돼 있죠. 자, 눈치가 조금 빠른 친구들은 이것도 눈치챘을 수도 있는데 2x 빼기 1이라는 거는 이 앞에 있는 x 빼기 2분의 1의 몇 배다? 2배다.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얘는 2배입니다. 숫자로 예를 들자면 왼쪽 1번 같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213이라는 수를 5로 나누고요. 오른쪽은 213 똑같은 숫자를 2배한 10으로 나누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랑 연관이 있는데요. 얘도 똑같이 지금 1차식으로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쓸 수가 있어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여기 이제 px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조립제법 할 때 px에 일단 개수 썼었죠. 개수를 사용을 했고 원래 x-알파에서는 알파를 사용했었는데 얘는 지금 ax 빼기 b꼴이잖아요. 이때는 뭘 쓰냐면 a분의 b를 씁니다. a분의 b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여기 있는 이 식이 0이 되는 x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ax 빼기 b가 0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x값 구해주면은 b 넘겨주면 ax가 b, x는 a분의 b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왼쪽에서 알파의 역할을 하던 것이 오른쪽에서는 a분의 b가 역할을 대신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2x-1이었기 때문에 2x 빼기 1이 0이다. 얘가 0이 되는 x값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2분의 1을 가지고 쓸 거예요. 자, px의 개수 볼게요. 여기 개수는 어때요? 아까랑 똑같은 식이었기 때문에 얘도 다 똑같죠? 그냥 2, -1, 4, 1입니다.
그러면 조립제법을 써줄 건데 조립제법도 똑같아요. 여기 알파 역할 해주는 2분의 1 써주시고요. 니은 크게 그려가지고 뭘 써주면 된다? 개수들 2, -1, 4, 1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쓰고 일단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1번 밑에 써주는 이 조립제법 시작 부분이랑 2번 밑에 써주는 이 조립제법 시작 부분이 어때요? 완전히 똑같죠? 앞에 2분의 1 똑같고요. 그 다음에 개수들도 2, -1, 4, 1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는 쓰나 마나 어떻게 돼요? 목도 똑같이 나오고 나눗셈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자,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기 1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잠깐 위로 올려서 우리가 했던 거를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잘 모르셨겠지만 여기 이 노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방금 우리가 밑에서 썼던 그 조립제법 시작 방법과 아주 동일하고요. 앞에 2분의 1, 2, -1, 4, 1 이렇게 써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조립제법의 형태를 보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맨 밑에 문제에 써있는 거 보세요. 자, 어떤 식을 2x 세제곱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을 x 빼기 2분의 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요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 앞에 x 앞에 2나 3이 붙어있는 거는 계산을 못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것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검산식을 쓰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위에서 썼던 거 그대로 쓰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을 먼저 봐주세요. 왼쪽에 빠르게 위에서 봤으니까 이거 그대로 적용을 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되는 상황이죠. 요거는 지금 몫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몫이 여기 써있고요. 숫자 3개니까 몇 차? 2차여서 2x제곱 플러스 4였고 여기서 나머지 3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자, 이 2x 세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라는 이 식을 뭘로 나눴을 때 x 빼기 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자, 이게 우리가 계속 배웠던 검산식이잖아요. 그쵸? 나누는 식은 나눠주는 수에다가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해주면 된다. 이거였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려면 여기 x 빼기 2분의 1을 2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2배를 해주려면 그냥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2를 해서 한번 써볼게요. 2배를 해주려면은 2를 곱해가지고 요렇게 써주면 2배가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2배를 해줬으니까 이 위의 식이랑 똑같이 되려면 이 뒤에 있는 식에도 좀 적절한 장치를 해줘야 돼요. 앞에를 2배를 해줬는데 식이 계속 똑같이 유지를 되려면 뒤에는 2분의 1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뒤의 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뒤의 식은 2로 똑같이 나눠져서 요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213 나누기 5와 213 나누기 10을 예로 들었는데요. 자, 213 나누기 5 이거를 해주면은 5, 4, 20, 5, 20 해서 나머지 3 이렇게 남죠. 이걸 검산식으로 써주면 213은 5 곱하기 42 나머지 3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얘를 10으로 나눈 거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5에다가 지금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여기다가 2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이 42에는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위아래가 똑같이 식이 된다. 그래서 앞에는 5이 10이 되는 거고요. 뒤에는 2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10으로 2배가 되면서 뒤에가 2분의 1이 됐기 때문에 5 곱하기 42도 얼마고 얘도 210이고 얘도 210이고 똑같이 210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위아래 식이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요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서도 자 다시 넘어와서 이 왼쪽에서도 이거랑 완전 비슷한 거 완전 똑같은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줄에 있는 거를 앞에 거를 2배 해주고 뒤에 거를 2분의 1배를 해서 곱해주면은 이 밑에 줄이랑 같아지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원했던 2x-1이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뒤에는 무슨 변화가 생겼는가 한번 보세요. 몫의 자리에는 곱해지는 게 반절로 줄였죠. 근데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밑에도 플러스 3, 위에도 플러스 3 똑같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런 오른쪽 보세요. 이제 여기 2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똑같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몫이랑 나머지를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렇게 나누는 수가 2x-1과 같이 x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을 때는 똑같이 조립제법을 해서 여기가 2, 0, 4, 나머지 3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얘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나머지는 그대로 3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이미 지금 나누는 수에서 2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뭘로 나눠줘야 된다. 나누기 2를 해준 1, 0, 2를 가지고 몫을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밑에다가 얘 들어주신 거 요거를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사실 이 얘는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숫자들을 조정해서 맞춘 거예요. 모든 나눗셈에서 얘가 정확하게 또 적용이 되는 거는 아니니까 여러분 이거는 참고만 해서 기억을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정리한 내용을 문제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봐야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차근차근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요. 다항식이 하나가 주어졌고 나누기 2x-1이죠. 여기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역시 1차식으로 지금 나눠주고 있죠.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쓸 수 있습니다. 조립제법으로 연습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다항식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개수가 필요하죠. 개수를 써주면 2, 마 3, 3, 마 1 이렇게 되죠. 부호 꼭 데려와야 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나누는 수인 2x 빼기 1에서는 알파 역할을 해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알파는 x값에다 넣었을 때 0이 되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2x-1이 0이기 때문에 1을 넘겨주면 2x는 1, x값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와 개수를 구했기 때문에 조립제법 시작할 수 있겠죠. 앞에다가 먼저 2분의 1 쓰고 그 다음에 니은자 길게 그려서 개수들 바로 밑에 써줄게요. 그리고는 조립제법 그대로 시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1 내리고 2 곱하고 세 번째 올리고. 자, 그러면 일단 2를 내려서 2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해줘야 되는데 2분의 1과 2를 곱해서 올려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1 써주고요. 다시 또 내려주면요. 마이너스 3하고 1하고 더해주면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밖에 있는 2분의 1과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올리면 마이너스 1이다. 다시 또 내려주면은 3 빼기 1이니까 얼마예요? 2죠. 자, 2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또 누구랑 곱해주면 돼요. 방금 나온 이 2와 2분의 1 곱해서 위에 올려주면은 1. 그래서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더하면 0이잖아요. 그쵸?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나머지가 0인 경우, 즉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몫과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몫은 여기서 가져오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얼마다? 여기 있는 0이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몫을 읽어줄 때 지금 숫자가 하나, 둘, 세 개니까 몇 차예요? 2차죠. 2차에서 시작하고 x제곱부터 x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앞에 쓴 2분의 1이 그냥 2분의 1이 아니고 2x 빼기 1에서 왔기 때문에 이 앞에 2가 있으면 이 몫은 다 나누기 2를 해준 값을 몫으로 쓴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숫자들 대신에 각각을 2로 나눠준 어떤 값들 1과 마이너스 1 그리고 1 이 숫자들을 가지고 몫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 이렇게 와서 몫 써보도록 할게요. 1에다가 x제곱 붙이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건드릴 거 없이 바로 0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2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개수 알파 이렇게 따로 안 쓰고 실제 문제 푸는 것처럼 바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나눠주는 식 보고 개수를 써주면 되겠죠?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1 먼저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니은을 크게 그려준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뒤에 나눠주는 수에서 알파 값을 구해줘야 되죠? 알파는 이 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이다 했는데 부호를 반대로 바꾸고 3분의 2 이렇게 읽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0 되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2 써주고 조립제법을 시작하면 되는데요. 이런 조립제법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분수 곱셈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얘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수 계산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오시면 문제 푸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3을 먼저 내려주고 밖에 있는 2개 곱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랑 3이랑 곱하면 3이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여기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내려서 더하면 마이너스 9죠. 그 다음에 방금 구한 마이너스 9와 밖에 있는 누구? 마이너스 3분의 2랑 또 곱해줘서 올려주면 되겠죠.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선생님처럼 옆에다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마이너스 3분의 2랑 마이너스 9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고 약분되니까 6이다. 다시 6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내려서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3이죠. 방금 구한 3이랑 또 밖에 있는 친구랑 곱해줘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2개 곱하면 마이너스 2죠. 더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머지와 몫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몫은 어디를 보면 나오나요? 그렇죠. 여기를 보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그냥 x 플러스 3분의 2에서 나온 게 아니고 3x 플러스 2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몫을 구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된다? 나누기 3을 꼭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3x 플러스 2 앞에 3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3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3으로 나누고 싶게 몫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좀 조정을 해서 숫자를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조금 악덕한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문제 의도대로 3으로 다 나눠주면 3일은 3, 3, 3은 9, 3일은 3 해서 나온 이 세 숫자 가지고 몫을 다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숫자 3개니까 몇 차? 2차죠. 그래서 x제곱부터 하나씩 붙여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변한다 안 변한다?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제 풀어봤죠. 여러분 이런 문제도 이제 풀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자면 이 나누는 수가 중요하죠. x 앞에 2가 붙어 있으면 이렇게 2로 나눠주고요. 3이 붙어져 있으면 3으로 나눠서 몫을 구해줘야 된다는 거. 이것만 놓치지 않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와서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하고 이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 중에서 마지막 강의였고요. 조립제법 심화된 내용을 배웠는데요. 조립제법은 언제 사용한다? 자, 다항식 px를 1차식으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를 쉽게 구하려고 이때 사용하는 거였고요. 1차식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각각의 경우 알파에 해당하는 거를 잘 구해가지고 하면 된다. 오늘은 특히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 x 앞에 붙어있는 숫자로 몫을 나눠주는 게 키포인트였습니다. 이 생각해보기 1번에서는 조립제법을 복구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몫과 나머지를 유추해봤고요. 생각해보기 2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나눗셈을 보고 나누는 수가 딱 2배가 됐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리고 몫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두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손으로 풀어보지 않으면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꼭 교과서와 문제집 문제를 보고 여러분의 손으로 풀고 확인해 보셔야 여러분의 것으로 습득이 될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8강에서 만나요. 안녕.